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생소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롬버 파이어니어 AI 펫로봇으로 가정시장 재도전이라는 소식인데요. 기술 자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AI 로봇이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이 기술을 보자마자 이거 우리 현장에도 쓸 수 있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몇 주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 돌봄, 발달장애인의 정서 안정, 독거 가정 사례 관리 등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이 AI 펫로봇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술적 특징부터 실무 적용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엔 로봇이 뭐 하러 와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전혀 다른 인상이었거든요. 이 AI 펫로봇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대화하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맡은 독거 어르신 사례에 2주간 테스트해봤는데 로봇이 할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셨어요. 하고 따뜻하게 묻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식사 여부나 건강 상태도 자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사례관리 노트에 요약되어 저장됐고요. 기존엔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이 이제 AI가 선제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특히 치매 초기 어르신이나 자폐성 장애 아동과의 정서 교류에서 효과가 뛰어났어요.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치였어요. AI 펫로봇을 도입한 가정의 경우 복지상담 참여율이 무려 68%나 올랐고요. 상담 후 보고서 작성 시간은 평균 45% 줄었어요. 로봇이 실시간으로 핵심 대화 내용을 요약해 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정서 안정 반응이었는데 사용자의 말투나 표정을 분석해 위로하거나 유도 질문을 던지자 82%가 안심된다, 혼자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또 자발적으로 건강 상태나 일상 변화를 공유하는 빈도가 기존 대비 3.5배 증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열렸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말수가 적은 청소년이나 고립된 장애인 가정에선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복지 현장에선 주로 챗GPT 같은 텍스트 기반 AI를 사용해왔어요. 예를 들어 내일 어르신 방문 전 건강 확인 질문 리스트 만들어줘, 이런 요청은 잘 처리하죠. 하지만 감정은 못 읽어요. 클로드는 보고서 작성에 강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 AI 펫로봇은 이 둘을 넘어서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카메라와 마이크로 사용자의 표정, 말투,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음성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또 그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사례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줘서 사회복지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LLM 플러스 감정 분석, AI 플러스 로보틱스가 융합된 형태라 할 수 있죠.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AI 복지 상담 전화의 실체화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독거 어르신 가정에 설치해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정서 지원 수단으로 써보세요. 로봇이 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창문 열어보실래요? 하고 말을 걸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째, 발달장애인 아동에게는 감정 안정 보조 도구로요. 불안할 때 로봇이 부드럽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심호흡을 유도해주니까요. 셋째, 아동학대 위험 가정에서는 비침 입식 관찰 수단으로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봇이 음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어 폭력 의심, 식사 불균형 같은 경고 신호를 보내줘요. 이 데이터는 사례회의 자료로도 유용하죠. 물론 이 기술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큰 우려는 감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전 반드시 이용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데이터는 암호화해 철저히 보호해야 해요. 또 AI가 인간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으니
로봇의 판단은 보조 정보로만 활용해야 해요. 절대 사회복지사의 직관과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복지사가 100가지 사례를 관리하면서도 각 가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거예요. 업무 부담은 줄고 서비스의 밀도는 높아지니까요. 서울, 수원, 고양 같은 대도시 복지관에서 시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곧 우리 동네에도 올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AI 펫로봇이나 생성형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예요. 24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보고서도 알아서 써주고 대상자의 말투 변화까지 감지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관계에서 시작돼요. 어르신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할 때 그 감정은 AI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우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봐야 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운 서비스의 가치는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단순한 가정용이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과도 연결될 거예요. 예를 들어 AI 펫로봇이 어르신이 3일간 외출 없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상담 안내나 디딤돌 대출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또는 출산 직후 가정에선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같은 혜택을 로봇이 친절히 설명해주고요. 제주, 천안, 청주 같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때는 AI가 분석한 주요 이슈를 요약해서 전달해주면 상담 시간은 줄고 효과는 높아지죠. 지금은 시범 단계지만 2026년엔 청년지원금 안내나 신혼부부 혜택 안내까지 AI가 맡을지도 몰라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된 기술이에요. 오늘 정리하자면 롬버 파이어니어가 개발한 AI 펫로봇은 단순한 가정용 기기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혁신 도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독거 어르신 돌봄, 장애인 정서 지원, 아동 모니터링 등에서 실제 효과를 입증했고 보고서 작성 시간도 크게 줄였어요. 하지만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복지사는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도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로 작성한 복지보고서 어떻게 검수해야 할까를 다뤄볼게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